자, 피부계 질환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닥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향후에 이렇게 물리치료사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피부계 질환, 피부계 질환은 첫 번째 이제 화상 불에 댄 겁니다. 불이라기보다는 뜨거운 거에 몸을 부딪히면서 또는 몸이 접촉이 되면서 피부가 또는 뭐 심하게 살이 익어버리는 거지요. 일단은 뭐 뜨거운 물, 열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또 여름에 우리가 새카맣게 태닝을 하잖아요. 너무 심하게 태닝을 하게 되면 뭐 되게 아프고 쓰라릴 정도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피부도 벗겨지고 이렇게 빛에 의해서도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추위는 이제 화상이라기보다는 동상이겠죠. 전기 화상도 있습니다. 전기 화상. 그래서 정기적으로 전기가 몸에 통하게 되면 들어왔다가 나가는 때가 있잖아요. 전기가 들어온 부위가 있고 나가는 부위가 있습니다. 나가는 부위에서 훨씬 더 화상이 더 많이 일어나고 화학약품이라든가 마찰 때문에 또 피부가 화상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상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피부가 이제 손상을 입는 겁니다. 피부의 역할은 외부 세계랑 우리 몸의 내부 세계를 경계를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몸의 외부 세계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나쁜 것들을 피부를 통해서 차단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여러 온갖 잡균들이 몸 안으로 못 들어오게 되는데 화상을 입게 되면 그런 피부가 결손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벼운 화상도 있지만 심하게 화상을 입게 되면 피부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안으로 굉장히 안 좋은 균들이 들어오면서 사실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물론 그렇게 심할 정도까지는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주로 경험했던 거는 가벼운 화상 정도는 많이 경험을 해봤죠. 뭐 라면 끓이다가 물에 뜨거운 물에 살짝 안 데워 본 사람 거의 없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화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리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화상이 얼만큼 심한지가 되게 중요한데 화상이 심한 거는 그 피부에서부터 어디 부위까지 익혀졌는지, 손상을 입었는지, 그 범위라든가 깊이,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얼마나 높은 온도에 노출이 됐는지, 그리고 잠깐 노출한 건지, 오랫동안 노출했는지 등등등에 대한 것,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 중증도에 대한 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식도 있고요. 어느 정도 되면 위중하고 안 좋고 다 따져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온도, 노출 시간, 열의 종류, 그리고 피부 두께, 어디까지 침범했는지에 따라서 그 상태가 심한지 안 심한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가끔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지요. 뭐 싸구려 샌들 이런 거 샀는데 쪼리를 샀는데 신고 나니까 피부가 저렇게 보렇게 되면서 상처가 생겼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화학적인 화상입니다. 화학 물품을 갖다가 대충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신발을 신으니까 피부가 예민하게 반응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얼만큼 넓은 면적의 넓은 피부에 화상을 입었는지, 그리고 피부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 층이 있거든요. 어느 깊이까지 먹고 들어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도 화상은 가장 가벼운 거, 2도, 3도, 4도는 거의 근육까지 타버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피부를 보게 되면 요만큼 대표적으로 네 가지 층이 있습니다. 여기 그냥 피부, 표피라고 하고, 그리고 코표피 아래 요만큼을 우리는 진피라고 합니다. 진피. 그리고 요 아래쪽 여기는 피하 조직, 피부 아래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근육 조직이 되겠죠. 그래서 살짝 표피만 먹고 들어왔어요. 그거는 1도 화상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태닝하면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약간 디긴 디었는데 다른 상처 없이 약간 쓰라리 정도. 왜 가끔 가다가 사우나 목욕탕 들어갔다 오면 너무 뜨거운 물에 들어가게 되면 피부가 살짝 빨갛게 되면서 약간 따끔따끔 하잖아요.
그게 바로 1도 화상을 입은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침투해서 진피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물집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더러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런 뭐 혈관이라든가 신경까지도 죽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3도 화상, 좀 더 깊게 타고 들어간 거고, 4도 화상은 근육까지 타버린 겁니다. 근육 기능까지 타버린 거면 뭐 거의 타버린 쪽, 그 부위는 기능하기가 어렵겠죠. 자, 1도 화상 그러면 피부 바깥쪽, 표피층만 손상된 거고, 흔히 예를 들어서 선번, 햇빛에 화상 입었다 이런 말은 잘 쓰지 않지만, 오랫도록 이제 그 해변에서 놀다 보면 이게 약간 따끔따끔할 정도로 피부가 탄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1도 화상이라고 하고, 그렇게 되지 말라고 우리가 선크림 많이 바르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1도 화상 뜨거운 물을 잠깐 만졌어요. 뭐 물집은 생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게 쓰라리고 아파요. 그때 집중된 열을 빨리 확산을 시키고 열을 식힐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찬물로 몸을 담그든가, 아까 그 뒷 부분을 살짝 찬물로 해주게 되면, 얼음으로 막 문지르게 되면 뜨거운 열이 집중된 게 분산되고 완화가 되면서 확실하게 증상을 많이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하는 게 좋고, 이거는 뭐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며칠 만에 해결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홍반이라고 해서 약간 불구스름하게 변하는 거를 홍반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약간 따끔따끔하면서 불구스름하게 변하는 거지요. 2도 화상은 표피를 넘어서 진피층까지 먹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두 개 층을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은 층 하게 되면 더 많은 그 피부 안쪽에 있는 여러 가지 부속물들이 더 많이 다치겠지요. 굉장히 아파요. 자결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물집이 생길 정도로 심한 화상을 입을 때 막 쓰라린 통증을 이렇게 자결감이라고 합니다. 타는 듯한 통증. 그리고 물집이 생길 수 있고, 또는 심한 뜨거운 증기를 쐬서 이렇게 열상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아주 심각하게 안쪽까지 파고 들어가서 먹고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뭐 1, 2주면 뭐 금방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깊이가 좀 깊으면 흉터, 이제 상처가 좀 남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아주 위중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게 아주 깊은 2도 화상 같은 경우에 적절한 치료를 안 하게 되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일단은 표피랑 진피까지 먹고 들어왔다는 얘기는 피부 껍데기 쪽에 있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회복시키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안 된 것 때문에 생기는 부가적인 그 안 좋은 요소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가능한 한 빨리 치료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도 화상은 좀 더 깊게 진피층 아래층, 피하 조직, 피부 아래 조직까지 살짝 먹고 들어간 겁니다. 자, 대부분의 그 피부 부속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부에 이렇게 만지면 만지는 걸 잘 알잖아요. 꼬집으면 아픈 거 알잖아요. 그리고 더울 때 피부가 땀을 배출하면서 체온을 조절하잖아요. 그리고 또는 그 아래쪽으로 근육이 있고 지방질이 있고, 그거를 비율을 잘 조성하기 위해서 혈관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잘 소통하고 있잖아요. 자, 피부 아래 조직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피부 부속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상을 입게 되면 그게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타버리면 피부 부속물들이 없어지면서 상당히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피부 이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피부는 몸의 바깥이랑 안쪽을 경계를 치면서 바깥쪽에 있는 나쁜 것들이 안쪽으로 못 들어오게 피부에서 막아줘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 3도 화상쯤 되면 이미 결손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몸 안쪽이 노출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온갖 잡균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다라고 하면 빨리 피부 이식을 해서 이걸 덮어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불행히도 피부 이식은 내과 피부를 쭉 띄에다가 아래쪽에 있는 걸 위쪽으로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매끈한 피부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말만 피부지 그냥 덮어버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커머디티하게 상처도 많이 생겨져 있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흔적, 상처가 많이 생기고, 잔흔이 많이 남게 됩니다. 사도 화상은 거의 다 타버린 거예요. 예, 근육까지 다 타버린 겁니다. 그래서 피부는 이미 다 날아간 거고, 근육까지 타버린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능적인 문제가 되고, 특히 이게 1도든 2도든 3도든 4도든 간에 관절 주변에서 화상을 입게 되면 관절 기능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관절이 굳거나 관절 주변의 근육이 균형적으로 잘 못 움직일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의 역할은 이런 식의 문제가 생겼을 때 관절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상 상처에서 전체적인 화상 몇 프로 화상이다 이렇게 크기, 면적을 갖다가 비율로 나눠주고 있는데 그 비율로 나눠주는 방법이 나인 법칙이에요. 나인 법칙. 왜 나인 법칙이냐면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얼굴 9%입니다. 몸통 앞 18%, 뒤도 18%, 팔뚝 9%, 그리고 다리 위아래 합쳐갖고 18%. 이렇게 어떻게 보면 9와 관련된 숫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나인 법칙이라고 하는데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성인을 놓고 봤을 때는 나인 법칙으로 하는 게 맞는데 아기들 같은 경우는 그 성인들에 비해서 신체 사이즈가 좀 달라요. 성인들의 사이즈랑 똑같은 비율로 보면 안 됩니다. 애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머리가 큽니다. 머리가 크기 때문에 머리 비율을 조금 더 쳐주는 거예요. 자, 얼굴에 화상이 있거나 머리에 화상이 입으면 그 비율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상 몇 프로 화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 나인 법칙에 의해서 그 비율을 대략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이든 애들이든 그 나이에 따라 좀 차이 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전체 피부 면적이 20% 정도가 안 됐다 그러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닐 수가 있는데 이게 피부가 많이 화상을 입을수록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피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생존에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부가 많이 결손될수록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물리치료사가 피부계 쪽 질환을 다룬다라고 하면 상처 전문 간호사가 있습니다. 상처 전문 간호사도 피부 쪽 상처를 관리해 주는 거고요. 물리치료사도 피부계 물리치료사도 마찬가지로 피부 쪽 상처를 관심을 갖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처치를 하는 분야는 똑같겠지만 가장 크게 틀린 거는 상처 전문 간호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상처를 좀 잘 관리해서 빨리 회복시킬까가 중점이고 피부계 물리치료사의 중점은 상처가 잘 아물게 하는 것 플러스 어떻게 하면 기능에 문제가 안 되게 상처가 잘 아물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는 거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물품들도 반창고도 똑같은 반창고가 아니라 요즘에는 이렇게 딱 상처 생기면 메디폼 딱 그런 거 붙이잖아요. 네, 그렇게 기능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그 메디폼처럼 고안된 그런 그 장비들이 많이 개발되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상처를 잘 관리하되 기능적으로 될 수 있게 또는 근력이라든가 움직임 범위 관절이 안 굳게 하는 거죠. 안 굳게 전체적인 신체 기능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물리치료를 시행하면서 하는 게 피부계 질환 물리치료사의 역할입니다. 자, 욕창에 대한 설명입니다. 욕창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질환이라기보다는 우리 분야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되게 안 좋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욕창이란 말은 데큐피탈 얼서, 얼서는 궤양이란 뜻입니다. 궤양. 위궤양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겠죠. 상처가 생겨서 뭐 곪고 고름이 나는 거를 궤양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 어, 압력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프레셔 소아 또는 소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혈액순환이 압박이 되면서 안 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속 피부가 눌려 있으면서 살이 썩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게 표시를 하면 저산소증, 영양결핍 때문에 생기는 피부 궤양, 그리고 허혈성이란 말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괴사는 그래서 조직이 죽어 들어가는 것을 괴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속적인 압박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피부 조직이 괴사가 되는 것을 욕창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압박 때문에 주로 생기는 것들인데 신체 어느 부위에서 잘 생길지는 대충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뼈가 돌출되어 있는 부위, 뼈가 튀어나와 있는 부위, 뭐 뒤통수라든가 아니면 뒤꿈치 또는 뭐 팔꿈치, 엉치 그런 쪽, 주로 뼈가 튀어나와 있는 쪽이 압박이 눌려지면서 욕창이 생기고, 여러분들 앉아 있을 때 엉덩이 아래쪽 뼈가 튀어나와 있는 쪽이 계속 눌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위도 마찬가지로 욕창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자, 기본 욕창이 잘 발생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 허약하신 분들한테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오래 앉아 있다가도 엉덩이가 아프면 엉덩이 실룩실룩 하면서 혈액순환을 만들어 주는데, 그런 식의 감각을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은 계속 뭐 아픈 게 없으니까 계속 오래 앉아 있거나 계속 눌려 있어도 잘 모르겠죠. 특히 척수 손상 환자분들은 감각, 운동이 다 마비가 됩니다. 감각이 마비된 것 때문에 아프고 눌려 있는 것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당뇨병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당뇨병을 오래 앓게 되면 말초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말초신경 병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초신경에 병이 생기다 보니까 감각을 좀 둔하게 느끼거나 잘 못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여러 가지 감염이 생기기도 그렇고 생길 수도 있고, 뭐 염증이 막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피부라고 하는 것은 인체의 바깥 세상과 안쪽 세상을 경계를 지어주는 거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어, 피부에 구멍이 뚫리고 궤양이 생기면서 그런 피부 손상 부위를 통해서 외부에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폐혈증으로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 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욕창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면 더 이상 물리치료하면 안 되고요. 먼저 욕창이 더 안 좋은 쪽으로 발전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 처치를 항상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뭐 상태에 따라서 뭐 1단계, 뭐 1단계는 그닥 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피부 색깔이 좀 변했고, 그리고 2단계, 뭐 3단계, 4단계 정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드러나게 되면서 고름이 막 껴있는 것처럼 많이 보이게 되겠죠. 단계별로 관리하는 방법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초기 단계에는 우리가 항상 초기 단계부터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굉장히 안 좋은 단계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나빠지는 단계로 가기 때문에 초기 단계는 신부 조직이 어떤 손상이 있을 걸로 의심이 되는 겁니다. 물론 아주 심한 단계가 아니라서 피부 색깔이 좀 변한 정도 또는 이렇게 물집이 잡혀 있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위를 만져보면 단단하거나 딱딱하거나 말랑말랑거리는 그런 느낌을 들을 수가 있고요. 이 단계 때 관리를 잘해야지만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1단계, 그 비교적 상태가 좋은 단계고요. 그리고 4단계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이제 되게 우리 피부를 꽉 누르게 되면 피부가 하얗게 되면서 불구스름하게 이후에 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1단계에서는 그 상처 부위를 1단계에 욕창이 있을 거로 의심이 되는 부위를 꾹 눌러도 하얗게 되지 않는 거예요. 되지 않고 그 피부색이 변색이 되면서 정상적인 피부색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네, 다행히 초기에는 표피에 제한적으로 그 문제가 있는 걸로 고려되기 때문에 아주 심한 단계는 아니다. 그렇지만 2단계를 넘어갈수록 그 진피층, 피부에 두 번째 층까지 침투를 하게 되는 거지요. 어쨌든 뭐 2단계에도 아주 나쁜 단계는 아닙니다. 물론 1단계보다는 나쁘다고 볼 수 있지만 심각한 손상은 없어요. 대신 뭐 수포라든가 물집 같은 게 생겨 나올 수가 있겠고 3단계는 조금은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피층을 지나서 피부 밑 조직, 거기에는 세포 구성물들이 굉장히, 피부 구성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안에서 고름이 고여 있거나 뭐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4단계는 피부가 뚫린 거예요.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름이 막 고여 있는 게 보이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근육이라든가 뼈까지도 이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욕창의 치료는 압박을 받아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압박을 제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2시간마다 한 번씩 몸의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가만히 누워있게 되면 계속 눌리고 있는 부분은 계속 눌리니까 이거를 좀 자세를 바꿔서 위치를 바꿔주게 되면 압박이 되는 부위를 다른 부위로 옮겨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원칙은 2시간마다 한 번씩.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것처럼 앉아 있을 때 엉덩이 뒤쪽에 골반뼈 아래쪽으로 그 체중이 집중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고기 부위가 골반 아래쪽 부위가 욕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앉게 되면 상체의 체중이 그대로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경우에는 2시간이 아니라 3, 40분마다 한 번씩 위치를 엉덩이를 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피부 마찰력, 막 몸을 이렇게 움직이다가 쓸려서 생기는 상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환자분들이 어떤 욕창의 문제, 뭐 다른 문제도 갖고 있겠지만 욕창의 문제만 가지고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만성 환자분들 중에서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그런 상처가 잘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욕창이 생긴 거는 바로 옆에 있는 간병인이라든가 가족분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항상 이거를 자세를 바꿔주고 몸의 위치를 바꿔줘야 되는데 물리치료사 또한 만약에 자세를 취하거나 자세를 이용해서 치료할 때 뼈 돌출 부위가 과도하게 압박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욕창이 생긴 분들을 보면 대부분 활동성이 매우 떨어져요. 이게 정말 움직이지 못해서 거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거동할 수 있는데 본인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쨌든 물리치료사가 계속 운동시키고 활동을 시키는 거는 욕창 관리, 욕창 예방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상포진이에요. 뭐 현실적으로 대상포진에 대한 물리치료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만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심각한, 아주 심한 통증을 같이 수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통증 관리라든가 통증 예방 또는 통증이 아주 극심하게 되면 이게 금방 해결이 안 되면 이게 만성화돼 버리면 잘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체 활동 많이 떨어질 거고 관절 움직임도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대상포진에서의 치료 중점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대상포진 그러면 헤르페스 조스터, 헤르페스란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몸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균이에요. 균,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인데 우리 몸이 튼튼하고 건강할 때는 면역이 좋을 때는 이 바이러스가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막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면역 시스템이 많이 떨어지면 면역 능력이 떨어지면 이 바이러스가 막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온몸에 그 발진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통증도 심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피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피부가 막 발진이 되면서 이게 좋아진 이후에도 이게 약간 흉터가 남는 경우도 있고 작은 물질 같은 거 생길 수도 있고 특히 우리 말초신경을 보게 되면 뇌가 이렇게 있고 척수가 이렇게 있고 척수에서부터 이렇게 신경이 막 나옵니다. 나와서 온몸을 지배해주고 있는데 이 말초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그 부위를 따라서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물집이 생기고 통증이 막 발생합니다. 이거를 분절성 지배 영역에 발생한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몸통에 띠처럼 생기기도 하고 어쨌든 말초신경이 한 줄거리가 분포하게 되는 그 라인을 따라서 쫙 생길 수가 있습니다.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이유 없이 갑자기 통증이 막 생깁니다. 대개는 좀 나이 들어서 50세 이후에 생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건 나이 불문입니다. 사실 뭐 대부분은 50세 이후에 흔하게 발병을 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굉장히 염증이 심하고 물질이 막 생기고 이게 발진이 같은 게 빨리 해결이 안 되면 피부 손상도 올 수 있고요. 또 신경 손상도 올 수 있고 또 이게 치료가 잘 안 되는 신경통이 막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이어서 똑같은 문제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거의 안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심하게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의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심한 통증이 오래도록 남아있으면 심리적인 영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통증 관리가 잘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난치성으로 바뀌어져요. 굉장히 아픈데 조사를 해보면 어떤 통증에 대한 그 원인, 요인이 그닥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뭐 본인께서는 너무 아파하고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초기에 적극적으로 이 통증을 감소시키고 빨리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건선이에요, 건선. 뭐 모든 피부과 질환들을, 피부계 질환들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분야에서 그래도 많이 볼 수 있는 피부계 질환들을 좀 알고 있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머리에서 막 비듬 같은 거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부가 각질화되면서 비듬처럼 막 날리는 겁니다. 은백색 비닐, 비듬처럼 해서 빨갛게 되면서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푸석푸석해지고 날리는 것들을 건선, 소리아시스라고 합니다. 일종의 피부에서 나타나는 염증성 질환이에요. 자, 이것도 왜 생기는지는 잘 모르지만 자가면역성 질환처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면역체계 이상으로 생기는 걸로 많이 있는데 팔꿈치 또는 무릎 또는 두피 이런 데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 생기는 경우에는 사실은 자외선 치료, 자외선은 어떻게 보면 소독할 때 많이 쓰는 것들이잖아요. 자외선 치료를 많이 합니다. 사실 물리치료실에서는 자외선 치료를 거의 안 합니다. 이게 굉장히 그 몸에 안 좋을 수 있어요. 특히 눈 쪽에 자외선이 들어가면 또 심한 경우는 실명할 수도 있어서 물리치료실에서는 좀 안전성 우려 때문에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건선 때문에 피부과를 가게 되면 피부과에서는 자외선 치료를 해줍니다. 대신에 안경을 꼭 고글을 쓰고 자외선 차단 고글을 완벽하게 쓴 다음에 하는 것이요. 어쨌든 광선 치료를 통해서 건선을 치료한다. 그래서 아까 이게 자가면역 질환처럼 면역 시스템이 이게 오류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라고 했는데 아주 심한 경우에는 건선성 관절염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고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피부가 이렇게 뻐렇게 되면서 각질화돼갖고 막 여기 살비듬 같은 게 막 날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보니까 피부 색깔 변한 거랑 뭐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이게 뭐 미용적으로도 다 뭐 좋은 것 같지는 않고 팔꿈치라든가 무릎 쪽에 주로 머리 두피에 많이 생기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